네, 고성국 칼럼입니다. 소극적 부정으로는 부족하다. 적극적 대안으로 나가야 한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내년 총선에 검사들이 한 수십 명이 낙하산 타고 윤석열 대통령 백으로 낙하산 타고 공천받을 거다라고 하는 괴담을, 그야말로 가짜 정보, 가짜 뉴스, 허위 정보를 저 종북 주사파들이 일제히 퍼뜨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들이 그동안도 검찰공화국이다 막 이렇게 프레임을 덮어 씌워 놓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믿을 만한 이 사람들은 검사들밖에 없는데 검사 수십 명을 낙하산 태워서 당선이 가능한 지역에 내려 꽂으려고 한다. 이런 식으로 허위정보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니까 뭘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듣고 보니 그럴 것 같기도 해. 이제 이렇게 여론이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에서 말도 안 되는 괴담, 그럴 일 절대 없다. 이제 이렇게 조기 차단을 하고 나섰습니다. 자, 우선 김기현 대표가 나섰어요.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가 없다.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그런 일은 당대표인 제가 용납하지 않겠다. 또 이 김기현이 나서기 전에 장제원 또 이철규 사무총장은 벌써 며칠 전에 대규모 검사 공천설에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. 그런데도 이게 논란이 그치지 않고 더 확산되어 가니까 이제 김기현까지 나선 겁니다. 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이진복 수석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하느냐 이런 질문에 비서실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이랬습니다. 수십 명의 검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. 한동훈 장관, 주진우 법률비서관,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, 이원무 인사비서관 정도입니다. 한 여당 의원은 어떤 사람은 이미 구체적인 출마 지역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.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신경이 안 쓰이는 것은 아니다.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또 당내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. 검사 출신 인사들이라고 해서 피선거권을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지 않냐. 그런데 기왕에 나설 거라면 올 상반기쯤에, 그러면 6월이니까 이제 다음 달 정도에 그냥 현직에서 사표 내고 저 이제 정치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아예 공개적으로 뛰어드는 게 더 좋겠다. 그게 아니고 뭐 내년 초까지 현직에 있다가 갑자기 선거에 나간다고 공천받아서 낙하산 타고 진짜 내려오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그때 역풍이 훨씬 더 크게 불 수 있다. 그 후유증으로 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기왕에 출마할 결심이 섰으면 아예 한 5, 6월 정도에 사표 내고 정치판에 뛰어들어라. 한 몇 달이라도 지역구에서 뭐 활동을 하면서 공천에 도전하는 거가 지역 구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겠느냐. 뭐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나 이철규 사무총장 또 장제원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의 발언이나 이 보면 다들 그런가 없어. 그거 괴담이야. 그럴 일 없어. 이거잖아요. 부정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. 소극적 부정. 그런데 당내에 또 이런저런 국회의원들은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지. 그럴 경우에 차라리 좀 일찍 출마해라.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 소극적 부정만으로 이런 이 좌파들의 정치 공세와 이 프레임 덮어 씌우기가 원천 차단되거나 해소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거 맨날 이런 걸 코치를 하고 있어야 되니 참 저도 답답하네요. 소극적 부정으로는 안 된다. 소극적 부정으로는 부족하다.
적극적으로 대안 제시까지 가야만이 국민들이 아 맞아 그렇겠네 라가 된다. 그럼 제가 제시하는 이 적극적 대안은 어떤 거냐? 이거 꼭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다. 예시하는 거예요. 저는 국회의원들은 이 국민을 대표하는 그 헌법기관들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다양성이 잘 구현되는 국회 구성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직종이 과대대표되거나 또는 특정 직종이 과소대표되는 것 어느 쪽도 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.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우리 인구를 직접으로 쫙 분류해가지고 농민이 100만 명이니까 국회의원은 3명이 나와야 돼. 이렇게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죠. 그렇지만 대체로 그런 정도의 어떤 흐름을 우리 국민의 다양성을 충분히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천의 원칙을 표방하고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는 겁니다.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예요. 그러면 과잉 대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총량제 같은 걸 도입해서라도 우리가 줄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. 지금 국회의원 299명 중에 검찰 출신, 지금이요.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. 과잉 대표되어 있어요. 여러 직종 중에 가장 과잉 대표되어 있는 것이 검찰 출신들일 겁니다. 그러면 저 같으면 이게 뭐 검사들이 우르르 낙하산 타고 내려온다더라라고 막 괴담이 유포될 때 아 내가 맡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원론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다양한 직종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이 국민대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정 직종의 그 지나치게 많은 과잉 대표는 우리가 최대한 자제하고 조정해 나가겠다. 그런 의미에서 법률가, 검사, 판사, 변호사, 이 법률가들은 우리 당 차원에서는 우리가 공천을 할 때 253명의 지역구 공천을 할 때 10% 이상 넘지 않도록 하겠다. 이렇게 총량제 수준으로 딱 제시를 하고 그걸 적극적 대안으로 알려나가면 이런 괴담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. 역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텐데 너넨 그렇게 할 자신 있냐? 이러고 공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. 검사 출신들이 더불어민주당에는 없는 것 같습니까? 많아요. 우리 국민의힘만큼 많아요.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지 못했는데 한번 해보세요. 많다고요. 그러면 저것들은 실제로는 검사들이 큰 소리 치고 있으면서 검사 출신들이 오히려 그 괴담을 우리한테 공격하잖아요. 그럼 이걸 아닙니다라고 맨날 방어하고 부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253명 중에 10% 25명 공천이라고 하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. 우리는 다른 다양한 이 직종들의 이해관계를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특정 직역이 전체 10%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. 우린 그렇게 할 건데 너네 할 자신 있냐? 이러고 역공을 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. 과소대표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과 직종들이 얼마나 많아요. 국회는 입법을 하는 데인데 입법을 하려면 법률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거 접근 방법이 잘못됐어요.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좋지만 법률적 지식은 얼마든지 보완받을 수 있습니다. 국회에 입법 보좌를 할 수 있는 이 전문가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. 각 상임위마다 법률 전문가들이 다 전문위원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. 중요한 것은 법률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는 그런 법률 전문성이 아니라 국민이 어떤 법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민심을 알아내는 것이 실제로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. 그런데 그 민심을 제대로 듣고 그 민심을 제대로 입법으로 반영하는데 검사들이, 판사들이, 변호사들이 다른 직종보다 더 탁월하다고 얘기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?
관료들이 그렇게 더 잘할 거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? 입법에 대한 이 무지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. 입법은 법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. 그 이전에 과연 우리 국민에게, 우리 국가에게 어떤 법이 필요한가? 이 큰 국가 경영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입법이에요. 그 점에서 전문성에 매몰되지 말고 지나친 과잉 대표와 지나친 과소 대표를 해소해 가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열어갈 수 있는,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국회의원 구성을 염두에 두고 공천을 할 것이다. 우리는 이렇게 대안적으로 문제를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설명에 들어가야 이 괴담이 깨갱하고 이 발도 못 붙이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. 그러면서 역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소극적 부정으로는 부족하다. 적극적 대안으로 나가야 한다.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.